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은 어느 정도의 변화가 또 생겼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1위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더 올라갔네요. 157.7%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4종목 들어와 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무려 105.29%입니다. 대림산업, 호텔신라, 이노션 모두 올라가는데 대림산업도 오늘 급등 나오면서 7%대의 수익, 호텔신라도 32%, 이노션도 1%대의 수익입니다. 자,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이청원 오창록 차장팀이고 누적 수익률은 많이 올라갔네요. 25.8%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고엘 패션부터 지금 안트로젠까지 담겨 있는데요. 모나미와 하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의 마이너스 폭이 줄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송동현, 정희진 팀인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만 12%대고 나머지 종목들은 낙폭이 꽤 큽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16%대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잘 가고 있지만 코데스 컴바인과 미트온이 아직까지 저조한 상황이네요. 마지막 팀입니다. 김영철, 이성배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은 마이너스 57%.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비즈니스온과 아프리카TV는 10%가 넘는 수익이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마이너스 지금 초반대 지금 10% 이하로 기록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손절 종목들이 2종목이나 나오면서 누적 수익률이 좀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5위는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플래닛, 그리고 1위는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규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신규 종목들은 삼성 SDI, BH, EM텍, 한국가스공사, 효성, 신한지주, 컴투스, 대우조선해양, 원익 IPS, 넥스트비티와 함께합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할 텐데요. 슈퍼듀오 매치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룰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월, 화, 수, 목, 금요일 하루에 2분씩 10분이 함께합니다. 요일별로 2분이 한 팀이고요.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신규 종목 제시하고요. 이 가운데 또 유망한 종목들은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언제든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단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트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이라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시황 잠시 살펴본 뒤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코스피는 2480포인트 선에서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79.26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2471포인트 때부터 2481포인트대까지 움직였고요. 장중 고점 부근을 향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박스권에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흐름은 포착이 됩니다. 일중 흐름 봤고요. 수급 주체 어떨까요? 개인만 삽니다. 여전히 2380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1200억 원대, 1300억 원대 각각 매도합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78.32포인트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1.15% 상승하는데요. 일중 흐름들 역시나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오늘 고점 부근입니다. 현재 오늘 저점에서 출발해서 바로 남북 경협주들 급등 지금 보이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대거 몰려있는 코스닥 시장 올라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 흐름 굉장히 좋고요.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삽니다. 외국인이 831억 원, 기관은 88억 원 삽니다. 그리고 개인은 674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입니다. 1072원대 거래가 됩니다. 1072원 3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죠. 메르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리 한번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에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좀 정상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남북 경협주들 관련해서 현대 그룹주들 중에서도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 로템, 이렇게 철도주, 건설주들 섹터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가 거의 50여 개 육박하는 종목수가 상한가에 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몇 개 종목은 또 다시 좀 상승폭을 좀 낮추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결코 이게 단기성으로 끝날 것인가라는 좀 여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6월까지는 북미 정상이 나타나는 6월 10일까지는 상승의 조짐 그리고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만약에 변동성이 이제 하락분이 나온다 하면 저가 매수 그리고 비중 확대 기회로 삼으셔서 단기 차익 실현을 좀 하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제 대세 상승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러한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이는 이제 반도체가 거의 6개월, 2017년 11월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6개월, 7개월 정도 조정을 하고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세 증시 상승 레벨을 펼치려면 반도체가 주도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제 주요 글로벌 증시도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뉴욕 증시에 먼저 체크하자면 이제 금리 인상을 기존 4회에서 3회로 다시 좀 하향 조정하는 금리 인상을 3회로 바꾸는 그러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대한 국제 정세 불안이 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뉴욕 증시에 대해서 뉴욕발로 좀 훈풍이 계속적으로 전 글로벌 증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대세 상승 조짐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을 돌파하고 이제 상승 국면을 접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6월 이제 증시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IT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D램과 관련된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좀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러한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6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6월 그때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좀 소폭 나타내면서 계속적으로 랠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879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이 선을 중심으로 박스권 행보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현재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셀트리온 제약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포진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돌아야지 이제 코스닥이 천선까지 이렇게 좀 상승 랠리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남북경협주, 반도체 이쪽 화장품 쪽으로만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유효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현금화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또 얼마 되지 않는데요. 어떤 종목들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요. 네.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도시바 메모리를 이제 성공적으로 좀 인수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기존 D램 매출에서 낸드까지 확장하는 이제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4차 혁명과 관련된 서버 수요 증가와 그리고 구조적 수요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이제 AI, 인공지능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D램, 낸드 수요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서버의 이제 D램,
타짜량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대규모 클라우딩 서버에 대한 수요도 나타나고 있고, 또한 SSD 확장에 대한 낸드 수요도 어느 정도 견인한 예상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좀 그 액면 분할 효과로 인해서 좀 상승이 둔화된 좀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그 상승 여력이 가장 큰 것은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 공장과 그리고 청주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낸드, 그러니까 도시바 메모리를 인수를 하면서 낸드에 관련된 어느 정도 그 기술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지난주에 갱신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타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정도 더 조정이 나타난다면 저가 매수 비중 확대 기회로 삼으시고, 매수 추천가는 오늘 지금 현재가도 괜찮아 보이고요. 손절가는 짧게 83,000원, 목표가는 12만원 잡고 좀 이러한 그 투자 전략으로 다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시증권증권 영업부 권홍섭 주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JH인베스트먼트의 김지훈 대표,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합니다. 자, 5종목 들어와 있고요. 지금 1위 팀입니다. 누적 수익 157%나 나오고 있고요. 전 종목 지금 잘 달리는 가운데 코웨이가 좀 아쉽게 지난주에 손절가 매도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H인베스트먼트의 김지훈 대표,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준 대표부터 한 종목씩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여전히 잘 달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용할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장중에 17만 원대랑 돌파를 했는데, 저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17만 5,500원이 달성할 경우 그 수익 실현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비디비치 뭐 모르면 간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에서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죠. 인기가 있고 자체 그 세조 브랜드 비디비치 매출액이 300억 수준,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로 치면 한 15% 이상을 달성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부의 매출액 비중이 점차적으로 이익 기여도가 60%까지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그 화장품 사업부의 실적 모멘텀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가파른 수익 개선세가 주목받아서 계속적으로 투자 관점, 그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수익 실현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자의 영역은 전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7만 5천 원까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대림산업도 괜찮은데 오늘 또 급등 나왔거든요. 네. 예. 대림산업 급등은 좀 남북 경협과 무관하게 건설주 자체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구조라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13.8%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건실한 건설사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간의 소폭 매도세는 좀 아쉽긴 하지만 외국인이 상당히 견조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 국내 주택 분양 목표 32,500세대는 무난하게 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국내 주택 부분의 성장률 확대도 여전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PTTGC라고 이제 태국 석유화학회사와 북미 에틸렌 합작 투자가 중장기 좀 성장 모멘텀으로 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하면서 이익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나타냈고, 역시 그 핵심은 토목 부분에서 원가율이 정상화되면서 상당히 이익 구조를 개선시켰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 미착공 부분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채무 부분은 실적 성장세를 소폭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목표가를 10만 원을 좀 낮게 잡아드렸고요. 해외 수주의 가시성은 역시 그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유가의 레벨업 상승 구조입니다. 유가가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뭐 60불에서 70불 사이를 그 밸류에이션 변동성 구간으로 볼 것이라 봤을 때 계속적으로 그 중동 쪽 관련된 프로젝트, 플랜트 쪽 수주는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특히 기대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마덴 암모니아 프로젝트, 그리고 이란 쪽에서 조금 제재는 있지만 이스파한 정유는 파이낸싱이 지연되고 있다 뿐이지 프로젝트는 분명하게 진행될 것을 보고 있어 해외 수주 모멘텀, 그리고 국내 주택 프로젝트의 분양 실적 양호하다는 점을 봤을 때 대림산업도 10만 원대 목표가를 잡았는데 10만 원 갔을 때 만약에 기간에 수급이 붙어준다면 11만 원까지도 11만 5천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목표가 상향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일단 수급 주체가 누군지 주로 이제 지금 매수하는 주체를 그때 봐서 10만 원 이후에는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매도된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웨이가 조금 아쉽게 이제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일단 악재가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쪽에서 이제 매도세를 약간 보이면서 수급적인 부담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단기적인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면 이제 추가 반등 다시 한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코웨이라는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변동성이 그렇게 크거나 거래량이 엄청 많이 동반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으로 인해서 추세를 한번 잡게 되면은 아마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보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일단 한번 끊어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85,000원을 이탈가로서 한 번 더 낮춰서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중기적인 시각 한 1, 2개월 정도 보유한다고 했을 때는 85,000원 이탈가로 설정하고 한 9만 원까지는 반등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공식적으로는 포트에서 매도지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85,000원 이탈가를 한번 낮추고 9만 원 정도 목표가 기간 한 1개월 정도 잡아오시면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이제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이유는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가라는 게 언제나 추세를 갖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추세를 타고 상승한 종목을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호텔신라 사실 개별적인 부분보다는 중국 소비주의 부분이 크다라고 봐야겠죠. 4월 달에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가 78%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리스크가 확실히 완화되는 구간으로 진입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신라를 비롯한 중국 소비주들 아마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엔 실적이 아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작년에 좋지 않았었던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도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면세점 사업 비중이 높은 호텔신라 같은 경우 국내 면세점 매출 개선했다는 수혜를 그대로 있습니다. 신세계든 호텔신라든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든 면세점 관련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주가가 쉽게 죽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호텔신라 역시도 면세점의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좋습니다. 거의 1년간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수급의 흔들림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현재 위치에서 13만 원 돌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편안하게 좀 홀딩하셔도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이노션 역시도 조금 장기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우상향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완만하게 단기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고 이 종목 역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거래량이 16,000주밖에는 안 터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크게 관심을 갖는 종목은 아니지만 소리 없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뉴욕 페스티벌에서 광고제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광고업체다 보니까 이제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이벤트에 좀 민감하겠죠. 하반기에 현대차 그룹에서 신차가 나오면서 신차 마케팅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는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미국의 관세 이슈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않죠. 하지만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광고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흐름과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 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 없고요. 한 7만 원까지 노려보면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S까지 쭉 들어봤고요. 오늘의 신규 종목들 이제 바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하는 종목들은 삼성, SDI, BH, EM텍, 한국가스공사, 효성, 신한지주, 컴투스, 대우조선해양, 원익 IPS, 넥스트비트까지 총 10종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대표의 종목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남북 경협주 하락할 때 좀 빠르게 올라온 게 IT 쪽이 좀 많이 강하게 반등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IT 쪽 종목들 집중적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실적 개선의 키워드는 ESS 쪽하고 그 다음에 소형전지 쪽인데요. 올해 영업이익 작년도 YY 대비 250% 증가한 이 4천억대 대폭적인 영업이익 실적 개선이 예상돼서 삼성 SDI도 실적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형 폴리머 쪽 같은 경우는 주 고객사 역시 삼성의 플래그십의 지배적 지위가 여전히 공고하고, 원형 같은 경우는 BIT 시장에서도 주도적으로 소형전지가 과거 전성기 때의 수익성을 회복하면서 상당히 그 폴리머 쪽에서 좀 안 좋은 부분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ESS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인데 글로벌 마켓 셰어가 30% 넘게 점유율을 올라오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YY 대비로 230% 넘게 증가한 1.4조 원대 매출에 기대하고 있어서 ESS가 이 기여에 상당폭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지 쪽 같은 경우 유럽 쪽에서 그 폭스바겐 프로젝트하고 더불어서 3세대 배터리 공급을 통해 원가 효율성을 높이고 이익의 구조적인 마진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재료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역시 시장 호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편광 필름 쪽은 중화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55인치짜리 고부가 제품 판매 위주로 확대가 되면서 부진한 LCD 업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때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법 이익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부분은 하반기에 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베트남 쪽 그러니까 베트남 수출액을 보시면 반등이 시작됐다고 드디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삼성 디스플 V1 라인, 그러니까 갤럭시 S 시리즈 모듈 라인이 가동률이 계속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패널 관련 부품 출하가 증가되고 있어서 예상보다는 좀 저조한 매출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월별 300만 대 이상은 팔리고 있어서 매출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역시 아이폰 X의 4월달과 5월달 예상 출하 물량까지 분명히 포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베트남향 쪽과 연관돼서 부분 월별 수출액이 상당히 빠르게 반등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도 실적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삼성 SDI의 좀 보탬이, 지분법 이익의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SS 말씀드렸고, 최근에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발표한 제1차 차량 동력 축전지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모범기업의 동사를 포함한 삼성 SDI를 포함한 LG와 SK 이노베이션을 선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 연료전지 업체에 상당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추천하는 목록이기 때문에 2016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보조금에서 제외돼서 수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논의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중국 내 사업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진입 장벽이 점차 완화된다는 점, 상당히 신규 수주 확보에 삼성 SDI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역시 가파른 실적 개선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보고 삼성 SDI는 중장기 관점을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역시 IT 종목인데요. BH 말씀드렸습니다. 중소형주 중에 저는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소형 탑픽 IT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5월 말부터 RF PCB 공급을 시작했고 7월 달부터 성수기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은 역시 전년도 YY 대비 매출액은 1,453억대, 영업이익 122억으로 매출과 이익이 다 모두 20% 넘는 성장을 2분기에 실적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1위와 2위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2분기에 재고 조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점은 상당히 BH 측면에서 실적 증가에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북미 고객사양 OLED형 RF PCB 공급 효과인데요. 고객사의 제조 일정이 좀 더 앞당겨지면서 RF PCB가 5월 말부터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효과가 7월 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2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OLED 부품 쪽에서 판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경쟁사인 LCD 로컬 제조업체들의 수율 확보와 생산 캐파 능력이 더딜 경우 OLED 밸류체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북미 애플의 그 18년 신규 스마트폰에서 OLED 모델 비중이 저조할 것이라 우려가 됐었지만 실제 현재는 OLED 비중이 60% 넘게 상회하면서 OLED 스마트폰 내 출하량 자체의 그 채용률이 2018년 38%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용률 상승에 대한 가장 큰 기대감은 BH가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폴더블 폰 관련해서도 하반기, 빠르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출시될 경우 FPCB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부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18년 하반기 외에 2019년 상반기까지 해서도 여전히 실적 성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BH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10% 이상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H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릴 거는 EM텍이라는 처음으로 가져온 종목인데요. 네, 전자부품 사업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세트 OEM 사업을 본격화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전자담배 시장 확대로 제품 사업 부문이 고속 성장하고 있고요. 연간으로도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전망에 따라 기본에 충실한 전자부품 회사로 상당히 EM텍도 굉장히 매력 있는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이유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적절한 원가 구조로 인한 경쟁력의 확보입니다. EM텍은 삼성전자, LG전자, 국내 주요 스마트폰 업체 모두 리시버와 마이크로, 스피커 모듈을 주력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경쟁업체가 BSE라는 업체, 그 다음에 두전전자, 해외 경쟁업체는 AAC 테크놀로지 등이 있는데, 그 리시버와 스피커 납품 업체들의 실적과 재무 구조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2010년 이후 8년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베트남에 계속된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면서 20개 라인의 경쟁업체 대비 그 생산 라인 자동화에 따른 원가와 기술력 측면에서 차별화된 우위를 확보했고, 전자담배 판매량 급증으로 전자담배 판매 관련된 제품 사업 매출액 비중이 부품 사업과 견줄 정도로 상당히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청기, 그다음에 전자담배 등 제품의 OEM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2018년 전체 연간 매출액이 이쪽 부분에서 54%까지 확대될 전망이라 상당히 고마진을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전자담배 일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의 GS25에서만 판매가 됐지만 올해는 이제 6대 강역도시, 대도시, 그리고 세종시 등의 CU와 미니스토어, 이마트24, 세븐일레븐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약 3만 5천 개 정도 편의점, 그리고 릴2도 여전히 출시가 예정이라 과거 최고의 실적 올렸던 2016년 1분기까지 실적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그래서 EM텍도 실적 모멘텀으로 다양한 사업군의 견조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좋은 기업으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EM텍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들어봐야 될 텐데 네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2017년에 5.2%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과 원전 비중이 기존의 45%와 30%에서 36%, 23%까지 낮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 발전 원전 중 천연가스 LNG의 발전 비중만 16%대에서 19%까지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LNG 관련된 가스의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도시가스 쪽에서는 약 11%의 성장, 그 다음에 발전용 쪽에서는 22%의 성장을 보이면서 LNG 판매 호조를 보이면 보일수록 한국가스공사의 실적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기존 도입 계약의 만료에 따라 향후 1, 2년의 신규 도입 계약이 필요한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도입처를 다변화할 것이라 보고 있고, 역시 그 다변화된 대체 판매 도입처는 미국 쪽 천연가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고유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유가가 레벨업다는 단계에서는 고유가 환경에서 천연가스에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고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나 그 남북 경협 쪽에서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PNG가 도입되면 수요 개선은 좀 상당히 증가폭을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추세를
감안했을 때 요금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수요 증가는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동사 이익 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투자 보수율도 상승하면서 이쪽 투자 보수 관련된 도입 부분에서 장기적인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유가와 EMP 쪽 에너지 관리 부분에 대한 수익성과 가치 상승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최근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지만 여전히 한국가스공사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들어봐야 되겠죠. 네, 마지막은 효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도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주력 제품들의 그 안정적인 수익 개선으로 인해서 2062억을 개선할 것을 보고 있고 전 분기 대비는 27%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주력 제품 역시 섬유 부분의 스판덱스가 2분기에 성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량 2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MDI 같은 원재료 가격의 안정화로 고마진 구조를 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재 부분인데요. 타이어 코드가 판가가 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4월 달에 1,444만 톤 정도의 증설분이 가동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 부분의 프로판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에 따라 PP 부분의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분기 대비 PDH 설비가 정기 보수에 따른 기저효과로 이 부분 또한 원가 경쟁력이 생기고 있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NF3 산브라 질소 같은 경우 원재료 가격 하락 및 중국 산브라 질소 공장 인증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특수가스 쪽에서 상당히 큰 폭의 증익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P 쪽 증설 설비에 관련된 모멘텀, 그다음에 특수가스 쪽 실적 모멘텀, 그다음에 스판덱스 쪽 실적 모멘텀, 그다음에 산업자재 쪽의 타이어 코드 실적 모멘텀 상당히 좋고요. 효성도 역시 지주사 전환을 통한 지분 가치가 분명하게 재평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개의 사업회사, 효성 존속 지주사와 효성 중공업과 효성 첨단 소재 쪽에 산업 자재 부분, 그다음에 섬유 무역 쪽에 효성 TNC, 그다음에 효성 화학의 4개의 신설 사업회사로 분리되는 7월 재상장 때까지 계속적으로 좀 이슈를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효성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전방 산업에 대한 부진에 따른 감익 부분, 그다음에 잇따라 불거진 경영비리 의혹으로 3년 동안 횡보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가격이 바닥권에서 좀 계속 많이 좀 박박 기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4개의 모든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합쳤을 때 7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25% 이상의 업사이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 만나봤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단기 접근 종목으로 신세계푸드 들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신세계푸드가 주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았는데요. 신세계푸드는 상당히 기관 쪽에서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견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올라왔지만 제가 지난주에 들어갔을 때 타이밍은 조금 비싼 가격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세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1분기에도 상당히 매출액 쪽에서 12% 넘는 성장세, 영업이익 108% 넘는 실적 증가세를 보여줬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단체급식 수주 효과가 2분기에 실적에 계속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수익성 식품 제조 매출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에 식품 제조 업체로서의 성장성이 식자재 유통에서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그룹사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주가가 상당히 우상향의 좋은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푸드 역시 종합식품기업으로서 도약하면서 전체 연간 매출액은 12%대, 영업이익 30%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계속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17만 5천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앞으로도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럼 단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종목 중에서는 괜찮은 거 있나요? 네, 오늘 종목 중에서는 가장 가격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 메리트 있는 건 효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 효성이 오늘 주가가 13만 5천 원 미만에서 오면은 바로 오늘 가격대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오늘 지금 빠르게 6% 넘게 올라서 지금 가격대에서 한 3% 이상 조정이 와서 13만 원 초반 구간이면 목표가 16만 5천 원을 보고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급등이 좀 나와서 지금 가격대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효성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현진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신규 종목들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은행주 중에서 신한지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은행주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불확실성이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FOMC 의사록에서는 연 3차례 정도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 기준금리 소수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동결이 됐습니다. 금리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초에 비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부분은 은행주에는 약간 부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 자체가 완화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방향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요. 예대 마진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출 규제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그 이자 수익 확대 그리고 해외 진출 성과가 반영되면서 순이익 3조 원 달성도 기대가 됩니다. 현재 은행업종은 대부분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만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은행주라는 그 종목 업종 자체가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한 1, 2주 정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주를 사서는 뭐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2개월에서 3개월, 아주 길게 한 6개월 정도까지도 보실 수 있는 분이 은행주를 편안하게 보유를 하신다면 한 20% 정도 수익은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으로 봤을 때 조금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은행 섹터고, 오늘 말씀드리는 신한지주가 이제 은행주 내에서는 실적 가능성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이제 현재 주가가 46,4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전에 있었던 고점, 5월 고점 정도 되겠죠. 한 49,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선은 한 45,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 투자를 하실 때 뭐 매일매일의 주가를 체크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가 체크하시면서 주가가 가격대를 이제 터치 안 했는지 그 부분만 보면서 좀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중에서도 컴투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업황적인 측면에서 게임주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P를 가진 업체들의 선전이 지속되는 만큼 대형 게임사 중에서 그 IP를 확보한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게임주의 가장 큰 모멘텀이 결국 신작입니다. 이 컴투스 같은 경우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이라는 신작이 올해 3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출시 초기에 한 600만 이상의 다운로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머너즈 RPG 4분기에 또 출시가 됩니다. 이 서머너즈 1은 컴투스의 대표 게임이자 장기 흥행 게임이기도 합니다. 관련 실작 출시 효과도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야구 게임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4종 야구 게임 합산 매출이 4월 70억을 기록하면서 일평균 2억에서 3억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전 고점을 돌파해낸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약보합권에서 쉬어가고 있지만 수급과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 상당히 높은 위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87,800원 정도인데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21만원, 손절가는 한 18만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그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내에서 대우조선해양인데, LNG선으로 조선업 침체를 좀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국의 그 조선업체들이 올해 1분기 LNG선 글로벌 발주 물량 한 16척 중에서 15척을 수주했습니다. 사실상 싹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LNG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앞으로 한 5년간 200척의 LNG선 발주가 예상이 되고요. 올해만 추가적으로 70척의 LNG선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사 중에서도 이 LNG선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반등하다가 간밤에 좀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주가 조금 흔들렸는데 여전히 유가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지금부터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관련해서 플랜트 관련 수주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플랜트,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글로벌 물동량도 회복 추세죠. 그래서 올해 글로벌 물동량이 전년비 한 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테이너선의 수주도 회복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이제 다음 달 15일에 그 코스피 200 지수의 신규 편입 예정입니다. 인덱스 펀드 물량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6,750원인데요. 오늘 종가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3만원 정도, 그리고 손절선은 한 2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원익 IPS인데요. 현재 실적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는 분야가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형 반도체 업체들이 서프라이즈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가 고점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지만 아직 반도체 경기가 꺼지는 신호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D램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요. 4차 산업과 함께 반도체 수요 캐파 자체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영역에 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역시 주가가 부진했었던 반도체 장비주도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익 IPS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공급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증설에 따른 수혜를 어느 정도는 좀 받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시점에서 추가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원익 IPS뿐만이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종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원익 IPS가 이제 삼성전자 수주에 대한 영향 좀 직접적으로 받는 몇 가지 장비주 중에 하나라서 오늘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34,000원 초반대 움직이고 있죠. 종가 부근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36,000원, 손절선은 한 3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넥스트 BT입니다. 넥스트 BT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4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2%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요 제품의 TV, CF, 송출 등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회사의 이제 베스트셀링 제품이 그 퓨어 보이차예요. 이 퓨어 보이차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부분도 이익 증가에 기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 건강기능식품 마케팅을 강화하고 또 유통 채널 그리고 해외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여성 갱년기 기능 원료, 알코올성 간 건강 기능 원료 그리고 피부 기능을 좀 살려준다든지 이런 원료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신규 상품도 꾸준히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퓨어보이차 매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감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종가 부근에서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한 3,400원, 손절가 2,9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은 전략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비트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단기 접근했던 종목 결과부터 살펴볼 텐데 코엘패션 접근했는데 결과 괜찮았죠? 네, 코엘패션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시기에 매수를 하셨다면 아마 한 4%에서 5% 정도 수익권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도 이제 한번 5%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매도를 하셨어도 이제 수익권이고 지금 보유하고 계셨어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차익실현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장 윗꼬리를 회복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종가 부근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윗꼬리를 안 깔고 마감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6,000원대가 고가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일단은 홀딩하시고 내일장 한 6,100원까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제 단기 종목으로 드렸기 때문에 익절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800원 정도, 5,800원이 깨진다면 그때 가서는 소폭이라도 수익을 챙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관점이고요. 목표가 한 6,100원 그리고 익절가 한 5,800원 이 정도 수정된 전략들이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엘패션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단기로 접근하면 좋을 만한 종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오늘 단기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원익 IP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확실히 좀 살아나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주 국내 테스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테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이제 하락했다가 지금 상승 전환을 했거든요. 반도체 장비도 지금 회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기간에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재차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원익 IPS는 뭐 단기로 보셔도 괜찮지만 중장기로 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반도체 그 장비 섹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단기적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만큼 원익 IPS를 오늘은 단기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단기 종목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도 이 종목 넣으시겠습니까? 네, 포트폴리오에도 그 원익 IPS를 좀 포함을 해서 좀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가 코웨이 매도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변동이 좀 생겼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5종목 그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익 IPS가 새롭게 진입한 것 맨 밑에서 5번째 종목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일부터 신규 편입한 원익 IPS 좋은 수익이 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오늘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5058번님께서 동구바이오제약 35,900원의 비중은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준 대표께서 해주실까요? 네, 잠시만요. 예, 동구바이오제약입니다. 동구바이오제약 35,900원의 비중이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가 와 있어요. 네, 동구바이오제약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상당히 피부과 중심 중소형 제약사로 매출 성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임은 분명한데 좀 시장에서 좀 이슈를 못 받아서 좀 계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비중이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않기 때문에 팟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는 2018년에 CMO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성장하고 있고 화장품과 신규 사업 쪽으로도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그 알레르기와 피부질환, 그러니까 피부과 부분에서 국내 1위를 달성하고 있고 전립선 비대증 등 비뇨기과 부분에서도 국내 9위의 비중을 달성할 정도로 특히 CMO 수탁 생산 관련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올해도 20% 가까이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임은 분명하나 시장에 좀 약간 수급의 이슈에 좀 비껴가 있고 지금 워낙 남북 경협주로 좀 수급이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좀 주춤한 거는 있지만 분명히 그 보유하신 매수가까지는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안정성을 갖춘 회사고 미래 성장 동력, 피부 관련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출시 쪽 신성장 동력도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가지고 좀 보유하시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오히려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9810번님께서 동아일텍 13,000원에 비중 50%, 비중도 높고 손실도 많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여쭤보셨어요. 오현지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둘째치고 이게 추세 자체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을 이제 매도 관점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거래량도 없고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종목도 아니고 수급적으로 체크할 부분도 딱히 없습니다. 일단 동아일텍 같은 경우 이제 업황이 좋지 않아요. 제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아까 긍정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같은 IT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업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부분의 모멘텀을 가진 업체가 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아일텍 같은 경우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주가에 전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업황 그리고 앞으로의 업황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불안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봐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쉽겠지만 시장가 혹은 뭐 오늘 아니어도 내일 정도 이번 주 내로는 꼭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도를 하신 이후에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진입을 하셔서 회복을 하시는 게 나은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일텍 지금은 좀 철수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9839번님께서 바이로메드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23만 원에 비중 20%, 수익 실현 후 재매수 관점 어떤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바이로메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VM202 같은 경우 상당히 그 기대감이 높은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VM202 같은 경우 만약에 미국 내 판매 일어날 경우 최대 매출 15조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매출 그게 높은 거고요. 그리고 요새 계속 그 항암 관련 치료 중에서 가장 핫한 카티, 그 세계 최초로 카티 항암제 승인을 글로벌 비판가들이 카티 개발을 해서 대규모 자입을 투입하고 있는데,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미국 블루보드 바이오에 카티 기술을 수출한 바 있으며 전임상 단계 파이프라인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카티 관련된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 확장성 높은 유전자 치료제를 미국 임상 3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적응증 측면에서도 당뇨병성 족부 궤양과 루 게리병 치료제 개발로도 되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다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크게 양봉 나온 부분이 22만 원대의 부분이거든요. 22만 원 가격대가 오면 충분히 신규 매수 가격대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5476번님께서 한전 KPS 종목 여쭤보셨네요. 43,00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현재 위치에서도 일단 이 종목을 오래 보유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멘텀 자체가 대북 관련주로 많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 시에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어요. 하반기 정도까지는 개선 기대감이 있지만 2분기에는 이제 약간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지속적인 반등보다는 약간 중간에 눌리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메이저 수급도 약간 불안정해요. 그런 관점에서 당분간은 이제 조금 소외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도 좀 부진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종목 간에 이제 그 수급이 쏠린 섹터는 대북 관련주 아니면 실적 개선주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부분에도 들어가기는 약간 어렵고, 대북 관련주에서도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오늘장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는 너무 가격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매도를 해서 종목을 줄이신 다음에 그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이 아마 포트폴리오 수익을 높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오현진 팀장도 시간 관계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27분 벌써 25초 지나고 있는데요.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80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일단 20포인트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71포인트 때부터 박스권 81포인트였는데 뚫고 올라갔네요. 82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들 장 후반에 막판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2,555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여전히 1,400억 원대 각각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폭의 하락 여전하고요. 포스코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현대차 보합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 LG화학 보합, 그리고 삼성물산 13만 원 위로 오랜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 0.72%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79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880선 지금 거의 다 왔네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오늘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 880선 장 후반에 만들면서 끝나는지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수급 주체 보면 거래소와 정반대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고요. 개인은 877억 원 매도합니다. 기관이 조금 더 매수 물량을 지금 늘린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986억 원이나 순매수하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코스닥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0만 원 조금 못 미친 800원 상승 국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이 8만 원은 회복을 합니다. 7만 원대까지 빠졌던 신라젠이 8만 원 회복했고요. HLB 지금 검색 종목 순위의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갑자기 장 후반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노스도 상승 반전했고요. 바이로메드도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도 1.1% 상승. 하지만 CJ ENM을 비롯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까지 엔터, 게임 업종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파란불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가운데 지금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은 하락인데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00원 하락하면서 93,000원 마감 예상됩니다. 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정확한 지수 체크하기 전에 김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남북 경협주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참 조심스럽습니다. 남북 경협주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두 번이나 번복을 했죠. 근데 미국이 회담에서 좀 상당히 북한을 벼랑 끝까지 몰면서 외교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전술을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회담의 주도권이 누군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남북 경협주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때까지 계속 이슈는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 측면으로 구분해서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관점은 절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남북경협주가 이렇게 올라가면 또 눌리는 종목들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전기전자업종 쭉 올라오다가 남북경협주 오늘 급등하니까 잠시 매기가 좀 빠진 모습인데, 그래도 전기전자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많이 보시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IT 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계속적으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봐도 IT 쪽에서는 이익의 증가세가 견조한 것이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역시 반도체 쪽에서 서버향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 관련해서도 생각보다는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한 점에서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20일까지 수출만 봐도 IT 쪽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넘게 증가하면서 수출 회복성이 증가된다는 부분은 IT 생산이나 수출 경쟁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IT 관련돼서는 장비주와 소재주, 남북 경협주가 회담이라는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조정이 오면 빠르게 다시 또 치고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남북경협주와 또 전기전자업종 기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JH인베스트먼트의 김지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지수 체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상승 흐름 긍정적으로 끝냈네요. 0.74% 올라가면서 2478.96포인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1.3%나 상승하면서 879.6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화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1074원 20전에 거래를 마쳤네요. 오늘 장의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부터 남북 경협주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좀 미국의 어떤 뉴욕타임즈 코멘트를 먼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뉴욕타임즈 코멘트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북한하고 우리는 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나마 잘 풀렸지만,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그래? 미국 우리하고 협상 안 할 거야? 만약 그때 핵 미사일이나 이런 거 눌렀다면 어쩌면 한국 증시가 오늘은 상당히 어지러울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 물론 승부사 기술처럼 잘 끝났지만 지난주에 만약에 잘못됐을 때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는 어려울 수 있는 베팅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경계, 즉 어려운 어떤 국면을 일단 돌파했다, 이런 어떤 부정적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증시 관련돼서 남북 경협주 중심으로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같이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오늘 뭐 당연한 얘기죠. 남북 경협주 올라왔고요. 또한 빅뱅이 없어졌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YG엔터, 또한 항공주, 또한 실적들이 예상보다 안 좋습니다. 그런 코멘트 가운데서 뷰역스와 또한 최근 들어서 상당히 주가가 연초 대비로 뭐 많게는 20% 이상 급락을 하고 있던 종목 중에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 두 종목 전체적으로 6개 종목들과 업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북경협주 말씀을 드려볼 필요인데요. 자, 한번 보시나만 합니다. 남북경협주가 다시 한번 지난 4월 27일 날 급등 이후에 또다시 회복됐는데요.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남해와 그리고 자하전자, 이화전기 등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화면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하는지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지구 시장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뭐 전체라는 종목을 클릭해보면 오늘 상승 종목들이 어마무시합니다. 뭐 재롱산업부터 신원, 그리고 뭐 좀 더 쭉쭉 내려갈 수 있는데요. 예상보다 50몇 개 오늘 상한가하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UST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량이 있습니다만 그 종목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2위부터 13위까지 그 매도 전량 없이 점 상한가를 갔던 모습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한 하이스를 비롯해서 조선순재 등 전체로 점 상한가를 갔고, 눈에 띄는 것들은 TI를 비롯해서 몇 개 종목들은 9시 때부터 상한가 갔기 때문에 오늘 전체로 상한가 갔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내일까지 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이 남북경협주 중심으로 매도가 됐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매도하셨던 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면 지옥을 맛보셨을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날 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비팅하겠다, 그런 분들은 오늘 천당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유의성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LIG 넥슨을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오늘 남북경협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관련주 관련돼서 LIG 넥슨이 오늘 흐름들이 좋아졌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수가 들어섰고, 눈에 띄는 것들은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매수했다는 거 보면, 즉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이 6월 12일 날 회담이 만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런 시그널을 일단 기관들은 무기 관련주를 오늘 매수했다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종목인데요. 자, YG엔터입니다. 27,400원이고요. 오늘 0.1%, 이게 올 연초부터 상당히 주가가 밀렸던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밀렸던 모습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정확하게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33,000원대, 그리고 오늘은 27,400원인데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즉 그 종목의 흐름처럼 엔터테인먼트의 기본적으로 흐름들은 즉 소위 보유하고 있는, 계약되고 있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급등 급락 보이겠는데, YG엔터가 최근 들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뭐 빅뱅 관련돼서 그 빅뱅 멤버들이 계속 군대 가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를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드래곤은 현재 뭐 백골 부대에 가 있고, 그리고 태양, 그리고 대성은 뭐 청송부대, 그리고 뭐 이기자부대에 가 있는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YG엔터가 시장에 보도자를 냈습니다. 어떤 자를 냈냐면요, 빅뱅은 갔지만 또한 남아있는 대성이 대성이 아니죠. 승리가 이번 8월 달에 단독 콘서트를 할 것입니다. 즉 YG엔터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코멘트를 냈는데, 여기서 의문은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승리가 8월 달에 단독 콘서트를 하겠지만 결국 승리도 군대 가죠. 그러면 승리도 군대 간다면 YG엔터의 다음에 수익 창출 누가 될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기 때문에 결국 YG엔터가 마지막인 엔터테이너, 즉 승리가 8월달 단독 콘서트 끝나 군대 간다면 상승 여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엔터테인먼트의 애널리스트들은 YG엔터가 또 다른 엔터테이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정확하게 시장에 보여주지 못하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좀 냉혹한 표현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공주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죠. 뭐 항공주 뭐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비롯해서 소위 LCC, 즉 저가항공 관련돼서 제주항공, AK홀딩스, 그리고 T홀딩스가 상승을 보이겠는데요. 자, 상승의 이면은 뭐 단 한 가지입니다.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이것이 기본 키워드인 것 같고요. 자, 항공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땅에서 출발할 때까지 전체 제트 연료의 30%, 많게는 40%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 가시는 수가 동일하다면 그만큼 유가가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수익은 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자, 유가가 오늘 좀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대비로 유가가 급락했었고요. 5월 20일 날에는 배럴당 72달러, 지금은 67달러인데 기본적으로 오펙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펙의 대장주 관련돼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비오펙 중심으로 러시아가 있는데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오펙 비오펙 그 소위 주체들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가 동결했는데 이제 동결하지 말고 유가를 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산유국들은 이제는 좀 유가를 좀 풀어가지고 뭐 배럴당 어떻게 보면 71달러일 때 많이 풀면 그만큼 유가는 좀 밀리더라도 결국 산유국과 비산유국 입장에서 보면은 도움이 될 것인데 그와 관련돼서 다음 달 오펙이 결국 동결 합의를 풀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반대급부로 항공주는 상승했다 이렇게 단편적인 논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종목입니다. 뷰웍스인데요. 뷰웍스 34,050원 오늘 3.5%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자, 뷰웍스가 지난 2012년도에 코스닥은 매년 이런 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어떻게 보면 챔피언 즉 상당히 라이징 스타 이런 어떤 종목들 발표하고 있는데 뷰웍스가 지난 2012년에 코스닥기장위원회에서 이 종목은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던 종목 중 하나인데 예상보다 뷰웍스 관련돼 가지고 평가가 부정적입니다. 자, 뷰웍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죠. 통상 시청자 여러분께서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 찍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결국 그 어떻게 보면 엑스레이 데이터가 의사들의 어떤 그 모니터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기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웍스의 주가가 예상보다 급락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작년 1월입니다. 74,000원까지 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34,050원. 이것이 반토막이 넘었을 정도 상당히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실적도 예상보다 약세 모습 보이겠습니다. 자, 뷰웍스가 2016년에는 온기죠. 온기 기준으로 매출이 약 1,100억대 그리고 작년에는 1,200억대인데 2018년도 3분기 그러니까 1분기 때 약 300억 정도면 3, 40이 하면 약 1,200억대인데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2017년도 온기는 290억인데 이번 1분기 때 40억이면 곱하기 4 하더라도 약간 120억 그러니까 2017년보다 실적이 부진할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한 증권사가 예상보다 좀 부정적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은 목표가가 37,500원까지 갈 수 있겠다는데 중요한 것은 하이투자증권이 작년 11월 달에 51,000원에서 37,500원까지 목표가를 급격히 내렸다. 그런 관점으로 증권사에서 뷰웍스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인데요. 네이버 68만 원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가장 인터넷의 강자라고 말씀드려볼 텐데 네이버가 68만 원대 모습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가 10만 8천 원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과연 한국만의 문제일까? 이런 좀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미국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빵 종목들 넷플릭스가 여전히 2018년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주가 급등을 좀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올 한해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구글에 대한 모습을 보시더라도 구글의 모의사죠. 알파벳 주가도 예상보다 오늘 주가 급등했습니다만 결국 카카오나 네이버가 주가 하락하는 것은 어쩌면 한국 정부의 규제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따라서 많은 분들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가가 연초 대비로 20% 이상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될까 그런 코멘트가 있지만 정부가 예상보다 언론 관련돼서 그리고 데이터 관련돼서 규제를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결국 페이스북이나 이런 어떤 미국의 어떤 종목처럼 네이버나 카카오 지금보다 주가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강조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남북경협주가 천당 지역으로 오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천당을 오가고 있지만 내일은 또 지역으로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남북경협주가 리스크가 큽니다. 이런 말씀들 마지막 끝내는 말씀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시장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5개 종목들 정리해 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 초반부터 또 장 끝날 때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좀 마감을 했고요.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재추진 기대가 좀 나와주면서 오늘 남북 경제협력 관련 업종이 좀 급 반등하면서 이런 지수 뒷받침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코스닥의 시총이 작은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오늘 현대 그룹을 중심으로 한 시총이 큰 건설 기계 업종의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이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는 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좀 상승폭을 내내 지키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같은 경우에 다음 달 12일로 좀 예정이 돼 있었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고 어떤 사전 협의에 좀 착수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으면서 약간 매도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좀 있었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시장에서 좀 강하게 좀 반영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MSCI 편입이나 여러 가지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망하는 분위기도 주 초반에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현대제철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남북경협주 중에서 시총이 작은 종목보다도 시총이 큰 종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안전하게 남북경협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남북경협주라고 하더라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어야 남북경협주로 생각하면서 안심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대제철이 좀 충족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같은 경우에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에 판매량에 대한 증가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원재료 가격 부담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스프레드 개선은 우선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선 남북경협주 안에서는 이 어떤 특수강이나 동영강 쪽에서의 좀 독점적 치료를 하고 있는 현대제철을 현대제철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내일장에서 현대제철을 오늘 급등했지만 한 번 더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